안녕하세요. 등식타파 박상정입니다.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좀 식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다이어트 때문에 좀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의사들 말에 따르면은요. 이 다이어트, 식욕은 숨을 참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속에서 숨을 참더라도 1분을 채 넘기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전에 쉬었던 들숨보다 조금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요, 한 끼를 굶으면 오히려 더 식욕이 쌓여서 그 다음 끼니에는 더 많은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기보다는요, 이 식이량을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 좀 굶으면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면요, 그러지 마시고요.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또 1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식타파 시작합니다. 네, 등식타파 어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이 등식타파의 식스맨 여러분들의 어제 활약 제가 참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좀 게시판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오늘 어제 좀 쉬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등식타파 지금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인사 나눠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또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아자아자 게시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증권 어플 증권통을 통해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증시타파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또 맛있게 요리해 드리는 레포트를 부탁해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증시 이야기 외에도 세상 사는 이야기들 재밌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전화 종목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현 운용형, 그리고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포트를 요리해 주실 셰프 한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 수고를 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시간 좀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부분을 다뤄보고 있죠. 어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고냐 스톱이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바로 중국과 관련된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소비하면은 보통 때는 화장품만 좀 쏠림 현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밥솥주다, 의류주다, 육아용품이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모조리 움직입니다. 전 세계의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윈 회장, 알리바바의 이 마윈 회장이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요. 여러 기업의 이 CEO들과 함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우선은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좀 옥션이나 혹은 좀 G마켓 같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 있죠.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 중국 쪽에선 티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여기에 한국관이 생긴대요. 이 국가 이름을 단 전용관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료로 해서 오늘장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오늘 주제입니다. 중국 소비주 고 스톱!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종목 진단은 바로바로 지금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글을 올려주시면은요, 좀 이와 관련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또 어떤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지 좀 살펴볼까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어제는 안 오셨나 봐요. 지금 개포연 하셨군요. 박상정님 반갑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응답하라 칠봉이님 어제도 함께 해주셨는데 투카스님도 그렇고요.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쿠쿠전자, 엑세스바이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타파에 접수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쭉 확인해 보면은요. SL, 엑세스바이오, 쿠쿠전자, 롯데케미컬 뭐 요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요. 롯데케미칼 좀 볼까요? 롯데케미칼 이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올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10% 비중에 20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이거래 연속 상승 23만 8천 원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차트. 4월 달에 상당히 좀 크게 오르다가 5월 달 들어서 약간 좀 주춤주춤 되는 모습까지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에서 매수하셔서요. 현재 한 15% 정도 무난하게 수익은 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 종목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김경원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습니다. 아, 일찍 좀 하고 또 우리 전화 상담을 위해서 자리에 계시군요. 네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이 롯데케미칼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수익을 더 늘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조정을 전반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 이익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벌어질 것인가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40달러를 찍고 반등이 나온 수순에 한해서 원재료 가격이 빠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제품 가격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1분기에 거의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1,700억 가량의 영업이익 효과가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60% 이상이 좀 성장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실적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주가를 앞으로 좀 이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2분기는 전반적으로 정기 보수 때문에 화학주들의 업황이 좀 좋습니다. 좋은데 EQ의 스프레드 자체는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유가 자체가 6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더 가능하나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권역대에서 10% 비중은 아주 좋습니다. 비중 10%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서 좀 사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EQ까지 목표 주가를 27만 원권역으로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유가 자체가 이제부터 더 이상 올라봤자 한 70달러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60달러가 상한선이라고 좀 본다면 유가 자체의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폭 자체가 2분기까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7만 원에 손절 라인은 22만 원권역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갈 거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게시판에 앞서서 저희가 토론 주제 중국 소비 관련주였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세계 인구 절반이 사는데 길게 보면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응답하라 701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물량 공세 이런 것 인해 전술에는 좀 당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볼펜 한 자루를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과 중국에서 파는 게 천연제차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역시나 좀 인구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이 경제 협력도 최근에 좀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중국이랑 인도 둘이 합하면 28억이랍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또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또 부상하는 국가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종목군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숨은 수혜주 찾기 해보셔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남제약의 레모나도 이제 중국 소비주 맞나요? 라고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앞서서 이 경남제약 이 레모나를 중국에서 판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시세를 냈었죠. 중국 사람들이 레모나 좀 구매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도 실적에 크게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간단한 제 생각이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덧붙여서 글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더 올라온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솔로에타도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옵트론텍, 다날이 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한 종목 있네요. 그쵸? 중국 소비 관련주니까 이 가운데서 쿠쿠전자 좀 보겠습니다. 쿠쿠전자가 현재는 6.78% 상승 21만 2,500원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요, 밥솥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 티몰, 한국권에 입점하게 되면은 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차트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 장대 양봉 보이세요? 와. 이달 들어서 별로 움직임 없다가 오늘 하루 만에 이런 흐름을 좀 만회했습니다. 주봉으로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서서히 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쿠쿠전자 증권통을 통해서 용전통님이 올려주셨어요. 19만 4천 원에 50% 비중입니다. 지금 역시나 이 종목도 수익권에 놓여 있으시고요. 그리고 비중도 50%. 지금 잘 수익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김경원 운용형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운용형님. 네. 네, 오늘 장에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키우셨어요. 더 갈까요? 네, 쿠쿠전자 19만 원대에 쿠쿠전자를 50% 샀었으면 저는 나쁘지 않은 매매를 좀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중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50% 이상 담는 것은 조금 위험한 투자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좀 매매를 하자. 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은 쿠쿠전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장했을 당시 굉장히 많은 고평가를 좀 받아왔었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중국 쪽에서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밥솥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상장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고평가되어서 거래가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었다.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17만 원권역대에서 전반적으로 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중요한 것들은 2014년보다 2015년 실적이 더 좋고, 2015년보다 2016년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종목의 가격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4년도에 7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중국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거의 963억이고 2016년, 물론 2016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컨센서스가 대략 1,100억 원대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23배의 PBR이 한 3배 정도 수준인데, 중국 소비주들이 약간 리레이팅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한 20배 후반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은 좀 중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19만 4천 원에 비중을 당장 지금 좀 줄이시고 매수가 대비 상승 여력은 한 20%에서 25%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목표 주가를 24만 원권역으로 좀 잡으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지금 중국주들의 밸류에이션이 화장품주들도 그렇지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계속적인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주는 시세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주들의 환경은,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좀 양호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쿠쿠전자도 나중에 충분한 고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최종 목표 주가를 24만 원 정도로 잡고 설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김경원 운용형님도 이 쿠쿠전자 앞으로 쭉쭉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주셨네요. 운용형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진단 좀 이어가 봤고요. 잠시 후에 포트 진단 살펴보시죠.
네, 김경호 운용님 배가 고프셨나 봐요. 빨리 또 자리를 떠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종목 진단 좀 살펴봤었고요. 이제 또 스튜디오에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 셰프 만나서 또 이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셰프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도 12시 18분 좀 식사를 하실 시간인가요? 식사할 시간이 없이 원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쵸. 좀 정신없이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생방송하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오늘 첫 이렇게 방송하네 같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 최근에 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 분위기가 아침엔 별로 안 좋다가 네. 급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어저께 외국인 순매수 전환했지 않습니까? 1,000억대 이상으로. 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이 좀 아침 팔다가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가격 조정이 최근에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오르는데 보시면 아침에 롯데케미칼하고 정유주들이 빠지다가 네. 급반등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선도주인 화학주나 정유주들이 정권주도 반등하고 그래서 다시 시장을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좀 충만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네. 잠시 좀 자리를 비웠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오전에 이 개장할 때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좀 가벼운 종목들, 지금 특히나 오늘의 주제인 이 중국 네. 소비 관련주들 활약이 좀 대단한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비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성장성 충분하다라고 프리미엄 성장성은 사실 충분하죠.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는 국내에 지금 우리 시장의 한국에서는 소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지 않고 말 그대로 성숙계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이 확대되려면 인구가 늘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 쪽에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중국 시장이 이제 FDI가 되면서 같이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워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이제 내수 소비를 하는 쪽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거기 두고 그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하다.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성장성 대비로 현재 네. 가격 수준들도 좀 대체로 괜찮다라는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주가하고 이제 네. 성장은 좀 다른데요. 시장은 성장하고 매출도 그쪽에 진출한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또 이제 화장품 같은 K뷰티라 이런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고요. 밸류에이션 가치라는 거 따지기 좀 쉽지 않은데 향후 2, 3년 뒤에 어떤 매출이나 어떤 이익에 대한 것을 지금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아모레퍼시픽도 급등하듯이 그리고 CJ 관련된 또 급등하고요. 그래서 이번 급등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는 장기적인 고점 말고 단기적인 고점 찍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게시판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중국이 인구가 세계 최고잖아요. 어마어마하니까 이 부분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소득 수준이 거기 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인구수보다 소비자 수로 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은 인구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인구가 13억, 12억 이렇게 인구 그거 따져서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 가처분 소득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거는 3억에서 4억 정도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이거보다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최대의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 국가는 미국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자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소비 인구의 한 3, 4억 정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진출에만 성공한다면 매출 확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 이런 네. 쪽은 계속 어떻게 보면 중국도 우리 시장이다. 화장품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종목 종목에 네.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경남 제약이 네. 이 레모나를 중국에서 판다고 주가 한창 좀 강했잖아요. 이거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로 봐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몬 한 개씩 중국 인구가 12억 개 먹으면 얼마나 크겠냐, 그죠? 그것은 이제 너무 가장된 거고요. 실제 레모나를 팔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관련된 중국에서도 경쟁 상품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대감은 오른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매출은 뭐 확인돼야만 그때 향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증가될지는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병훈 전문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비중 축소는 좀 어느 정도 해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좋고요. 또 개별 종목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내 포트를 부탁해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아, 예. 네. 지금 오늘 포트가 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예.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현대 IBT 7,180원에 네. 30%요. 휴메딕스 99,700원에 20%. 양지사 1,100원에 15%. 보성파우텍 5,400원에 20%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현금 비중도 약간 좀 있으시고, 종목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작네요. 어떻게 좀 이 종목들 매수하게 되셨어요? 아, 뭐라 그러노, 보성파우텍은 선거주기 때문에 또 오늘 그거 사이즈로 나오가 계신 그분이 전번에 한번 이야기하시되 보성파우텍 좀 선거주로서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제가 잡았는데 아, 언제쯤이요? 선거 때쯤이면은 이 재보선 얘기하시는 것에 아니면 그 전에 선거 그 전에, 말씀하시는? 이제 요즘 선거 바람이 불 때 이제 아, 네. 선거 1년 전까지만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잡은 건데 한번 고점에서 약간 날리고는 다시 막 달아나기에 추격 매수 해가지고 잡아갖고 5,400원에 그래 잡은 거 이제 네. 거고. 양지사는 이제 또 뭐라 그러노 품절주라서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거고 현대 IBT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아요. 현대 IB 때문에 이게 금액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갈 듯 하면서 못 가고 갈 듯 하면서 못 가는데 왜 못 가는지 이거 좀 파악 좀 잘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좀 흐름 좋잖아요. 이 종목 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사셨어요? 휴메딕스는 아랫개가 그거 할 때 조정받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탄 거니까 어제 최근에 아랫개. 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IBT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포트 영양 잡힌 식단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TV 통해서 내용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포트폴리오 우선은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죠. 좀 식단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먹을 건 없는데요. 이렇게 먹다가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대로 된 영양실조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각자 걱정하고 계시는 반찬이 바로 현대 IBT였습니다. 7,180원의 매수가 그리고 30% 비중. 지금 현재 4종목 담겨 있는데 비중이 좀 가장 크잖아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떤 반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IBT는 말 그대로 때의 철에 따라서 잠깐 좀 먹는데 그래도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현대 IBT는 한번 반찬에 갖다 넣는다면 김치에 좀 갖다 넣겠습니다. 지금 철 따라 먹는 반찬이다. 여기 근데- 식탁에 꼭 없어도 되니까 네. 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은 뭐 가끔 먹는 뭐 젓갈 뭐 이 정도 되나요? 김치를 저는 김치를 별로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짜고 네. 이게 젓갈도 들어있고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가끔씩 먹는데 네. 계속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지지 않겠나. 시청자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김치니까 건강에도 좋고 한국인한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고혈압 그렇죠. 때문에 자주 안 드시는 네. 그런 반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현대 IBT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종목 진단을 해주세요. 네, 현대 IBT는
바이오 사업 비타 브리드 C가 있었죠. 이거 생산해서 양모제를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한국콜마하고 이제 바이오 사업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거든요. 신약을.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이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이쪽의 신약 개발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바이오 사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로 미리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 저장 2013 12월에 1,245원짜리가 계속 있다가 이제 올 1월 때 9,5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가 한 8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어떤 신약 개발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주가에. 그리고 실적은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해서 임상 거쳐서 실제로 판매하려면 시간이 뭐 1년 이상 이렇게 2, 3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미리 주가에 너무 빠르게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이 됐고요. 물론 현대 IBT의 본업은 뭐 LCD라든지 이런 모니터 쪽인데요. 이쪽은 거의 적자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실적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다는 것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그때부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 어떤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 잘 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입니다. 산성뿐만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가야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손실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주시죠. 네,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높여서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700원이고요. 좀 반등 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휴메딕스는 사실 어찌 보면 요리로 비유하면은 방금 요리한 따끈따끈한 요리잖아요. 조금 전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네. 지금은 뭐 따끈따끈한 모르는데 진작에 좀 매수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뭐 있고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현대 IBT도 많이 올라가서 타거든요. 이분의 투자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다른 분 양지사도 그렇고 보성파이 다 올라갈 때 사거든요. 지금 이것도 올랐을 때 샀어요. 약간 지금. 철진한 그렇죠. 재료를 요리해서 드시는. 그렇죠. 미리 사놓고 초기에 사놓고 그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휴메딕스 설명해 예, 주시죠. 저는 휴메딕스는 반찬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사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고급품인 굴비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휴메딕스 지금 가격에서 아마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좀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휴메딕스가 이제 필러 쪽하고, 그 다음에 의료 이제 헬스케어 장비 쪽 이 제조를 해서 하는데요. 이 뭐 실적이 나왔었죠. 실적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 성장성도 의료기기 쪽에 한 40% 이렇게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은 당연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고가 1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2만 원 돌파는 저는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 지난주부터 상승을 했으면 한 12만까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갈까 말까 그러거든요. 몇 번째 도전하는데 이번에 도전하더라도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거래도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양지사는 어떤 반찬인가요? 양지사는 뭐 저는 반찬이라고 할 수도 없이요. 그냥 물, 간장 뭐 이런 거요? 그냥 저도 이제 국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국이다. 있으나 네, 마나한. 있으나마. 네, 그래서 양지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품절주라 그랬거든요. 품절남, 품절여 이런 거 들어봤는데 품절주는 네. 그래서 품절주라 그랬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거래도 없고 대주주가 거의 다 갖고 있어서 좋은데요. 근데 다이어리 전문 업체죠. 인쇄하고 제조하는 쪽이 전체의 매출 비중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경영권 분쟁이었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시세가 많이 났었습니다. 났다가 이제 주가가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제 실적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깐 어떤 테마로 해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빠졌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다시 간다는 것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경영권 분쟁은 해서 이슈라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품절주는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반드시. 실적을 받쳐주면 꾸준히 가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거래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걸 가지고 품절주라고 하죠. 실적도 계속 받쳐주고 이것은 품절주라는 게 아니라 소외주자. 소외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보성 파워텍입니다. 이 종목은 또 선거 관련해서 또 주변에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손실인데요. 선거와 관련전에 손실이죠, 그죠? 네. 저도 보성파워텍은 이제 뭐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냥 여백의 미를 살려주는 네. 그런 반찬.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도 한 4,000원 하회하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종목? 보성파워텍은 결국은 이제 정치인 테마로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끝내준 남자에서 한 5,500원대 매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이 빠지면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본업은 전력산업기자재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주로 한국전력에 납품을 대다수 하죠. 그래서 캡티브 마켓이 한국전력인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갈 수 있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치인 테마주 왔다 갔다가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테마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테마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가 불면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거죠. 이 불확실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많이 빠졌을 때 처음에 반등할 때 그때는 다시 또 테마가 불거든요. 그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등 시 매도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좀 급등한 종목들 많이 사셔서 힘드실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용도 좀 들여다보시고 주변의 얘기에는 약간 좀 귀를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종목 이제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좀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휴메딕스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매도하겠습니다. 저는 네. 자, 매도하고 휴메딕스는 단기적으로 잠깐 굴비를 반찬을 먹겠다. 그리고 네. 이것도 자주 보면 질리죠, 그죠? 조만간에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세 종목은 다 매도를 하고 휴메딕스는 그나마 자회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좀 현재는 보유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조만간 나면 수익이 나서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본전이 오게 되면 무조건 팔아라. 그래야만 또 본전을 지켜야 돼요. 주식은 본전을 지켜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도 받쳐주고 괜찮기는 놔두고 나머지는 반등 시에 전부 다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좀 가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대다수 위에 현재 많이 올라온 주식을 테마로 따라잡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테마주는 매매 금지시키겠습니다. 금지하셔야만 앞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테마주 매매 금지하고 팔아가지고 반등시에 팔아서 앞으로 2, 3년 동안 실적이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게 주택 산업 쪽에 있는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많이 빠졌거든요. 그쪽에서 오히려 판 것을 갖다 놓으면 한 5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것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따라잡는 그런 투자 습관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일단은 1년 동안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서 주식을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면 새로운 이제 주식 인생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의뢰해주신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좀 다소 철진한 재료를 요리해서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나쁜 습관을 고쳐서 이제는 좀 신선한, 그러니까 오르기 전의 종목들 그리고 또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본 맛있는 포트폴리오 레시피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세 종목은 좀 제외를 합니다. 보성파워텍, 양지사, 현대 IBT는요 좀 정리 의견 나왔고요. 휴메딕스는 가져가되 단기적인 수익만을 챙기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주에 대해서 좀 저가 편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건설주를 새로운 반찬으로 좀 제시했으니까요. 관심주 담아 두셨다가 좀 새롭게 편입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좀 간략하게 빠르게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봤던 현대 IBT는요. 매도 전략입니다. 목표 주가 7,000원 회복하면 정리고요. 손절 라인 5,700원. 휴메딕스는 10만 5천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9만 2천원 제시를 했고 양지사는 목표 주가 8,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000원입니다. 역시 매도 전략. 보성파워텍 44,200원에서 매도고요. 손절가는 3,200원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또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종목 진단 살펴볼게요. 지금 쭉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많이들 있는데요. 먼저 삼성테크인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시장에서도 얘기가 별로 없었고요. 종목 진단도 많이 안 올라왔던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439님께서 올려주셨어요. 37,1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비중이 한 3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진단에는요.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테크인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월 29일 이제 주총을 하면서 이제 사명이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뭐 이름 사명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이라든지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7,100원이면은 지금 거의 한 10,000원 정도 빠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29,000원, 한 3만 원 선이 이제 아무래도 매물대 저항으로 좀 부딪힐 확률이 좀 있는데요. 이 3만 원 선만 뚫고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은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뭐 보유하시면서 뭐 향후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테크윈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걱정은 약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게시판에 보니까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이 약간은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지금 특공대대 CSO님께서 주식 투자 어렵다면 우리 부대로 입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토마토 부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 가운데서 어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요. 네. 지금 아가방 컴퍼니 제가 좀 게시판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있네요. 13% 정도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14,200원권에 놓여 있고요. 지금 4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요. 오늘장 장대 양봉 앞서 보신 쿠쿠전자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4월 말에 급등했다가 또 옆으로 움직이다가 오늘장에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니공주님 이 종목 들고 계신가 봐요. 매수가가 14,100원에 40% 비중. 혹시 오늘 사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뭐 아가방 컴퍼니를 포함을 해서 지금 뭐 육아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저출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이 많이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이제 그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육아 그 관련품들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관련주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0% 이상대 좀 급등을 했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7,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거의 뭐 2배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육아용품 포함해서 뭐 화장품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당분간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정도 투신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15,600원 선이 저항선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포트 진단 살펴봤고요. 삼성테크윈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까지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고 사인을 주고 계세요. 조금 전에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심심타파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은요. 오늘 좀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좀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사실은 오늘의 좀 주인공이 될 만한 이런 종목이죠. 이 롯데칠성과 관련해서 순하리를 구하려고 아침부터 이 근방에 있는 편의점 7곳을 좀 돌아다녔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이 소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예요. 오늘 술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술과 관련된 종목을 한 화면에 좀 묶어봤습니다. 지금 진로 발효가 9%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알콜, 무학, 풍국주정, 롯데칠성이 현재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로 발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 VI까지 발동이 됐어요. 변동성 완화 장치죠.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등했다가 시세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보조 장치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진로 발효도 오늘 장에 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보이시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던 종목이고 롯데칠성은 또 오늘 장에 고점 보이세요? 299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300만 원 눈앞까지 갔다가 현재는 다소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상당했던 종목이죠. 뭐 아모레퍼시픽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구할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좀 나오고 있죠. 편의점에 가면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보니까 다른 소주들은 다 있고요. 가격이 뭐 많이 다르지도 않잖아요. 1,500원짜리 소주를 제가 못 구해서 7곳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아쉬움에 좀 이렇게 빈 곳이라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순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경을 해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병부터 소주 같으면서도 칵테일 같으면서도 좀 그렇죠. 뚜껑이 좀 다소 특색이 있는데요. 이 오렌지색으로 돼 있어요. 이 소주는 순한 소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베이스가 유자향이 조금 난다고 합니다. 유자맛 소주라고도 하죠. 이런 순하리의 열풍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2가지 성공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효과고요.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이 젊은 층들 SNS 열풍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먹스타그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혹은 허니버터칩 같은 트렌디한 이런 부분을 찍어서 올리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건데요. 이 순하리를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소주가 굉장히 좀 독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층이 이런 순한 소주를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가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맛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드셔보신 분들 평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롯데칠성 주가만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이 순한 소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변천사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1924년에 지금 진로 소주입니다. 진로 소주. 이 진로 소주가 한 35도였대요. 지금 병 모양이 돼 있고요.
병 모양이 돼 있고 지금 35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도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1924년에는 35도였는데 65년에는 30도로 좀 떨어졌대요. 그리고 25도, 20도 이렇게 쭉쭉쭉쭉 왔습니다. 2001년에 2000년도 들어와서 22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2006년쯤에 이제는 20도를 하회하는 순한 소주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처음처럼 순하리가 14도 정도랍니다. 14도면은 이 보통 와인들이 한 13도, 14도쯤 하잖아요. 요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주라는 이름을 좀 달아도 될까라는 데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셔보신 분들 지금 게시판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안 먹어봐서. 지금 까항님께서 이 순하리 처음처럼 먹으면 취하는 줄 모르다가 기억을 잃는다고 이런 술이 있어요. 왜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잖아요. 맛있어서 홀짝홀짝 먹다가 어느새 취하는 그런 종류의 술인가 봐요. 아하님께서는 레몬 소주나 오이 소주 같은 류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유자청 넣고 물 넣고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는 MH 에탄올 보유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소주 시장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소주시장 시장 점유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이런 참이슬이 아직까지는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 소주들이 서서히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이 순한 소주, 순하리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좀 반격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세 번째 놓여 있는 종목 무학입니다. 무학에서 지금 대항마로 내놓은 소주 사진을 통해서 좀 보시죠. 뚜껑 색깔이 역시나 키포인트입니다. 소주의 초록색 병은 놓을 수가 없었나 봐요. 대신에 이 뚜껑을 알록달록하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양강구도라고 해요. 처음처럼 순하리 그리고 좋은 데이는요, 세 가지 맛을 좀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좀 맛을 낸 소주 그리고 저도 소주로 현재 시장이 새롭게 좀 구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게시판에 아까 전에 아하님께서 유자청에 물 넣고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지금 이 순하리뿐만 아니라 같이 잘 팔리는 이 상품들이 있대요. 일명 미투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토닉워터 보이시죠? 이 토닉워터하고요. 그리고 옆에 뭐 맥주도 있고요. 이 토닉워터랑 유자 그 차 끓일 때 먹는 거 있잖아요. 넣고 좀 섞어 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이 막걸리 열풍처럼 잠시 좀 스쳐가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합격점입니다. 관련된 정보들 상당히 좀 강한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 지금까지 오늘은 술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 선물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라인님께서 올려주신 한진해운 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한진해운. 이 종목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실이 좀 상당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양태준 대리님. 예. 네,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 뭐 한진해운 1,50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7,800원 선을 뚫지를 못하고 항상 주가는 그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진해운의 주가 상승의 속도는 그렇게 뭐 빨리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진해운 뭐 1,500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격 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뭐 동시에 좀 강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도 역시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는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더 늘리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향후 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꾸준히 보유하셔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 비중 확대 의견을 잘 안 주시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앞으로의 좀 비전이 괜찮나 봐요. 비중 확대를 하면서 좀 앞으로의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게시판 종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지금 SL, 엑세스 바이오. 지금 좀 따끈따끈한 종목을 해볼까요? 삼성제약. 이슈도 많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빛과 그림자가 상당히 좀 뚜렷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이세요? 5월 7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오늘도 좀 탄력은 약한데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어요. 차트 볼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들고 계신 분들 약간 기분이 좋으면서도 무서우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19,400원에 비중 30%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오르고 나서 사셔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양태준 대리님, 이 종목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요? 우선 뭐 최근 급등을 한 게 연초부터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연초부터 해서 지금 2,000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 거의 한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에 아직 뭐 탄산 액체 소화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뭐 진출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뭐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뭐 그렇게 뚜렷한 뭐 매수 주체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급등으로 인한 이제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태준 대리와 함께 두 가지 종목 한진해운 그리고 지금 살펴본 삼성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단계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은 좀 매수가 근처인데 크게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는 시간이죠. 제가 챙겨드리지 못했던 분들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투카스님께서 아까 전에 술 얘기가 좀 인상적이셨나 봐요. 안진뱅이 술 그거 좀 모르고 마시다가 실수하실 수 있다.